이번에는 연애의 문화와 심리,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컨설팅 심리학자 권영찬 교수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수 황용이 16일과 17일 고향에서 첫 콘서트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세상을 보는 시선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 방향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 황용이가 우리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공한 문건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이진호 씨가 제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기사를 쓰도록 독려했습니다. 특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는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기사를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황용 씨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는 유튜버 이진호 씨의 확인일 뿐 MBC 조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진술과 사실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상해 정가 및 백진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금액이 정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황용 씨가 1위를 자진하차하고 7에서 8개월간 활동을 중단한 것은 충분한 반성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트가 아닌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 씨가 학폭 및 상해 정가 논란에 대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이는 기사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황용 씨가 학폭의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 원이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황용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 불성실한 군무 의혹, 후임에 대한 가혹 행위 논란 등은 모두 실제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의 허위 경력 논란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용 씨가 결승전에서 우승할 경우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제작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그의 진심에서 우러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진의 지시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결국 황용 씨의 진정한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타는 트로트맨 콘서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이는 일부 유튜버와 기자들이 만든 여론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진호 유튜버와 백 기자 그리고 몇몇 다른 기자들의 보도가 이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황용 씨의 팬들이 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60억 원이 넘는 앨범 공동구매 금액을 모금했는데 이는 대부분 공동기부 구매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백 기자가 보도한 20억 원과는 크게 다른 금액이며 이러한 차이는 기자의 취재 부정확성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황용 씨에 대한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진호 유튜버의 주장과 이선명 기자, 강경 기자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황용 씨가 과거 5년에서 6년 동안 한 자동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진호 유튜버와 관련된 주작 방송에 대해 3가지 사례를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진호에 대한 범죄 혐의는 총 42개에 달하는데 이는 그의 행태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황용 씨가 회사에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회사에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곤 했으며 약 5에서 6년간 그곳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유시자 회사 사장님께서도 황용 씨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옥상에서도 황용 씨의 집 쪽을 바라보며 그의 일상을 지켜보곤 했다고 하네요. 이진호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 황용 씨가 회사에 다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울산 지역의 한 사장님은 계약직으로 1년, 2년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황용 씨가 그 지역에 산지 약 7에서 8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비록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 나누었고 황용 씨가 출근할 때의 모습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진호가 황용 씨가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실 역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황용 씨의 진실된 경력과 논란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의 책임 있는 보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진호에 대한 비판과 울산 지역의 고용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세련된 어휘와 표현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진호 씨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심하게 비판을 가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분은 정말 드문 재능을 가진 가수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소중한 가수를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기며 고통을 주었는지 그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죠. 긍정 심리학자로서 이러한 시련이 앞으로의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울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느껴지는 현실의 무게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계약직으로 일하며 1년 혹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약직이 주를 이루는 이 회사들은 주로 작은 공장들이 많아 대기업과 연결된 공장들에서 일하는 계약직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가수님도 이러한 환경에서 6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이진호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